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게 그동안 시민들이 모은 역사정의 시민모금액 1억 원이 전달됐습니다. 할머니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라며 감격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소촌광단에 있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아들 땅의 용도 변경 특혜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감사원이 이번 주 감사 여부를 결정짓는 사전 현장 조사를 시작합니다. 귀국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민주당을 향해 반정부 투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스튜디오로 출연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시행되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4만 8천 명이 대상입니다. 40여일 동안 5억 원을 모은 역사정의 시민모금액 1차분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윤석열 정부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양금덕 할머니는 날개가 있다면 날아갈 것 같다며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게 꽃다발과 함께 그동안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역사정의 시민모금액 1억 원이 전달됩니다. 그동안 몸이 편찮아 기자회견 등에 참석하지 못했던 양금덕 할머니 얼굴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고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모든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해치고 나가신 것이 참 거룩하고. 지난 6월 말 시작된 시민모금은 40여일 만에 5억 4천여만 원이 모였고 이 가운데 1차분을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자 2명과 유족 2명에게 각각 1억 원씩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 함께 참여한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법원에 낸 공탁금을 철회할 것을 강조했고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도 촉구했습니다. 일본에서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다카하시 선생도 전달식에 참여해 십시일반 거둔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私も解決するまで三菱に対して日本政府に対していろんな要請行動をしますし、金融行動はこれからも続けていきます。いいじゃん。いいじゃん。いいじゃん。 현재 대법원 확정 판정을 받은 15명의 원고 가운데 11명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였고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4명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법원에 공탁금을 내겠다고 했다가 법원 공탁관으로부터 퇴짜를 맞기도 했고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소송은 1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민모금에 힘을 보탠 시민들의 작은 위로가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난간에서 있는 그 싸움을 지키고자 모금운동을 하자고 결의했지만 정말 막막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서명운동 참여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번 시민모금운동은 단순히 피해자를 돕는 게 아닌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를 심판하고자 하는 민심이 한 곳에 모이고 있는 것이라며 시민모임은 내년 6월까지 모금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현재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최저 기온이 높게 웃돌았는데요. 여수 거문도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27도를 내내 웃돌았고요. 목포에서도 25도를 웃돌았습니다. 낮 동안의 더위도 더 심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경보로 특보는 강화됐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4도로 어제보다도 조금 더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바깥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시원한 곳에 머무시는 게 좋겠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땅의 용도가 바뀐 과정에 행정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산구 모두 억울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요. 감사원의 현장 사전조사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아들은 지난 2018년 광주 소촌 농공단지의 공장 용지를 사들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수리공장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4월 광산구의 승인을 받아 용도 변경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산단 용지를 사들이는 절차가 일부 빠졌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심의 절차에서 특혜나 외압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급기야 광주시장이 특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언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용지 매입 및 그 매입된 용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이 있음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앞서 광산구가 특혜는 없지만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 광주시까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면서 관심은 감사원이 이 청구를 받아들일지에 쏠렸습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아들이 소유한 소촌 농공단지 내 부지입니다. 이곳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실시할지 말건지를 결정하는 현장 감사를 이번 주 실시합니다. 본감사 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명목의 사전조사로 알려졌는데 3명의 감사관은 오는 16일부터 광주에 머물며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광주시도 잘못이 있다 하고 광산구도 잘못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서로 간에 이야기를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번 기회에 명백하게 밝혀서 이 문제를 해소시켰으면 좋겠다. 감사원이 얽히고 설킨 소촌 산단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전남경찰청이 올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또 면허 정지자 등 광주 2만 4천 명을 포함한 총 4만 8,500여 명의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감면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4만 1,500여 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270여 명은 오늘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면은 경찰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백억 원의 불법 도박 자금을 차명 계좌로 자금 세탁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하 판사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의뢰를 받아 다른 공범들과 함께 360억 원가량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정모 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23살 한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판사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계획됐고 도박 수익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며 실형의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 카르텔의 반헌법적인 위법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 탄핵 소추를 비롯한 반정부 투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 정권 1년 3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며 폭주를 막을 민주당 역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쫄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봉에서 싸우겠다며 방관은 최대의 수치이며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라던 유신 독재를 향한 김대중의 일갈과 정신을 민주당은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랑스에서 조기 귀국한 뒤 4개월 만에 첫 지방 일정입니다. 광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광주는 5.18 광주 항쟁 당시 제가 광주 대동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당시 앞이 보이지 않는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위대한 항쟁을 하였던 것처럼 지금 검찰 독재 하에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답답해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광주 정신을 계승해서 검찰 독재와 싸워야 된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광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였죠. 이제 네. 윤석열 검찰 독재와 어떻게 싸워야 하나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국정 철학도 비판하셨고요. 또 민주당의 지금 대응 안 된다라고 네. 지적을 하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사실 검찰이 이렇게까지 헌법기관을 다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헌법기관 간의 견제 균형을 무너뜨릴 거라고는 다 예상은 했지만 상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의 나라가 됐습니다. 1년에 약 40만 건의 압수수색, 하루에 1000건의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지금 80번 이상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검찰 독재와 맞서 싸우는 것은 개별화돼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싸워야 됩니다. 임은정 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검사들의 행태라 그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역으로 검찰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단호하게 싸워야 된다. 이러한 의지를 보일 때 검찰이 이 권력의 남용이 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대응 자세도 꼬집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너무 못 싸운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답답함이거든요. 저도 이제 민주당의 당 대표를 했습니다만 밖에 나와 있어 보니까 왜 민주당이 저렇게 소극적으로 나올까? 이렇게 국정 난맥을 보이고 국가 전체가 지금 무너져 내리는 위기 상황에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고 자기 방어에만 급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말했습니다. 적이 내 가슴을 찌르면 다가가 적의 심장을 찌를 자세로 이 군사 독재처럼 이 검찰 독재 권력이 우리 민주당을 탄압하면 탄압한 거 맞으세요. 맞고 대신 당신들의 그 거대한 불법 카르텔에 대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고요. 네. 또 2년 전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이 좀 네.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관련자들 구속도 되는 등 안팎의 논란이 지금 계속 확산하는 향상인데요. 당사자로서의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법률적으로 사실상 관여되지 않았고 알 수도 없었던 사안이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사랑하는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체 내용을 보면 별게 없어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지만 계속 검찰과 언론이 논란을 만들고 있고 전당대 2년 전에 있었던 이러한 그 당의 잔치 속에 발생했던 이런 사건을 가지고 액수도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만 290여 개의 국가 예산을 특활비란 명목으로 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특수부 검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떡값처럼 돈봉투로 나눠 먹은 거 아닙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당내 경선 자금보다 훨씬 죄질이 무거운 공천 흥분 관련돼서 김연아 국민의힘 전 의원과 황보승희 전 의원, 황보승희 현 의원인가요? 거기는 아예 뇌물을 준 목록이 명단까지 나와서 원희룡 500만 원 인쓰는 쪽지까지 나왔는데도 전혀 소환 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에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실제 개입한 게 나와도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같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호남은 민주당 텃밭이다라는 말이 이제 예전 말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선거 분위기도 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전임 당대표로서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선 패배의 책임이 사실 크죠. 그러나 이 호남 같은 경우는 영남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이든 이렇게 권력이 독점되게 되면 경쟁이 없게 되면 나태해지고 뭔가 부패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광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전국적 정치인으로서의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고 안이하게 이 동네에서 지역 정치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계기로 새로운 신인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이 광주에서부터 쇄신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또 내년 총선과 향후 전국에 대한 전망도 들어보고 싶고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선거구제도 개편이 중대선거구제로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현행 선거구제도로 가게 되면
이 253석의 지역구와 47석의 지역구 간의 문제점, 비례대표를 획득하기 위한 위성 정당을 만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위한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우후죽순으로 나올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속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지만 당 내부의 양측의 분열을 누가 성공적으로 극복해내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불안한 수비력을 노출하며 5할 승률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더욱이 태풍으로 인해 또 두 게임이 수년됐는데요. 우천 취소 경기가 17경기로 늘어남에 따라 후반기 막판 체력과 선발진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0대 0으로 팽팽히 맞서던 3회. 무사 1-2루 위기에서 병살타성 타구를 2루수 김규성이 뒤로 흘리면서 선취점을 내주고 이후 싹쓸이 3루타까지 얻어맞으면서 허무하게 주말 위닝시를 내줍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불안한 수비로 1승 3패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5할 승률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3위 KTN은 4게임 반차까지 격차가 벌어진 가운데 7위 롯데는 1게임 반차로 바짝 쫓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치열한 순위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아는 지난주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2경기를 또 쉬었습니다. 벌써 17번째 우천 취소. 올 시즌 93경기만 치러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경기 수가 적은데 시즌 막판에 체력과 컨디션 관리에 고민이 많아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선수들의 건강이고요. 그리고 저희 기아가 지금 우천으로 수년된 연기된 취소된 경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체력 부담. 특히 이 기간 동안 이유리와 최지민 등 선발과 불펜의 핵심 투수들이 아시안게임 참가로 엔트리에서 빠집니다. 양현종과 대체 용병 산체스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발 투수진 운영에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의 3분의 2 정도를 소화한 기아는 이번 주에는 최하위권으로 처져 있는 키움과 삼성을 상대로 분위기 반등에 나섭니다. 두 팀 모두 최근 성적이 신통치 않고 투타 밸런스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만큼 승수를 쌓는 기회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와 5.18 공법 세 단체가 어제 첫 현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13개에 달하는 5.18 관련 조례안 가운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 작업을 함께 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공법단체가 매년 관행적으로 치러지는 5.18 기념행사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함에 따라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5.18 기념사업과 관련 제도 정비 등을 목표로 2030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일지구 공동주택단지 선분양 전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사업자로부터 분양 방식 변경 요청도 내부 검토 사실도 없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분양 방식을 전환할 수 있다는 양측의 협약이 있었던 만큼 요청이 들어온다면 따져보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21년 8월 민간공원 특례 10개 사업지구 가운데 유일하게 중앙1지구의 후분양을 확정 심의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수 거문도 지역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무려 27도를 내내 웃돌았고요. 목포에서도 25도를 웃돌았습니다. 낮 동안의 더위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됐고요.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4도로 어제보다도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깥 활동 계획하신다면 최대한 시원한 곳에 머무시는 게 좋겠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내리겠습니다.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돌겠습니다. 담양과 화순의 낮 기온도 34도로 예보된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이미 24도까지 올라 있는 상태고요. 한낮 기온은 해남과 강진, 완도에서 모두 3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33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